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IRS 간행물 555호 커뮤니티 자산 최신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히 커뮤니티 자산주에 사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맞아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이 주들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네바다, 워싱턴,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동거 파트너, RDP 분들. 부부 별도 신고를 하실 때 연방 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커뮤니티 자산, 커뮤니티 소득, 이게 정확히 뭔가요? 기본적으로는요, 결혼이나 RDP 관계 중에 커뮤니티 자산주에 살면서 얻게 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부부가 원래 각자 가지고 있던 별도 자산을 합의해서 커뮤니티 자산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게 별도 자산인지 커뮤니티 자산인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보통 커뮤니티 자산으로 봅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티 자산에서 나온 소득 아니면 부부 중 한 명이 그 기간 동안 일해서 번 돈, 급여나 임금 같은 거요.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주소지라고 하셨죠. 이게 그냥 사는 집이랑은 다르다고요? 그렇죠. 세법에서는 주소지, 도미사일이 중요해요. 단순히 집이 여러 채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곳, 그게 법적 주소지입니다.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는 곳이요. 아하, 그 의도가 중요하군요. 네, 어디서 투표하는지, 운전 면허증은 어디 건지, 재산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이 주소지에 따라 커뮤니티 자산법 적용 여부가 갈리니까 이게 첫 단추인 셈입니다. 그럼 그 주소지에서 결혼 생활 중에 얻은 건 다 커뮤니티 자산이나 소득이 된다 이런 거군요. 네,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데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특히 소득 관련해서요. 어떤 점이죠?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텍사스, 그리고 위스콘신 이 4개 주에서는요. 심지어 별도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조차도 대부분 커뮤니티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제 개인 별도 자산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인데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주마다 법이 달라서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주들은 보통 별도 자산 소득은 별도 소득으로 보는데 이 4주는 좀 다르죠.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럼 부부가 별도로 세금 신고할 때는 이 커뮤니티 소득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핵심 질문이죠. 부부 별도 신고 시에는요, 원칙은 간단해요. 전체 커뮤니티 소득의 절반, 그리고 본인의 별도 소득 전부, 이걸 합쳐서 신고하는 겁니다. RDP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소득 배분 자체는 같은 원칙을 따라요. 그래서 폼 8958이라는 서식을 써서 소득을 어떻게 나눴는지 국세청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럼 급여나 사업소득은 보통 50대 50으로 나누겠네요? 네, 커뮤니티 소득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런데 이자, 배당, 임대료 같은 건 좀 달라요. 커뮤니티 자산에서 나왔으면 50대 50인데 만약 별도 자산에서 나왔다면 아까 말한 그 4개 주가 아니면 보통 별도 소득이 되죠. 그럼 예외는 없나요? 모든 자산이 다 이렇게 커뮤니티 자산이 될 수 있나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IRA나 교육저축계좌, ESA 같은 것들이요. 이건 연방법에 따라서 항상 계좌 명의자의 별도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아하. 그럼 거기서 나오는 돈은 무조건 그 계좌 주인 거다. 네, 맞아요. 인출금은 전액 명의자에게 과세됩니다. 커뮤니티 자산규칙 적용 안 받고요. 근데 일반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건 또 복잡해요. 결혼 기간 중 커뮤니티 자산주에 얼마나 살았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하거든요. RDP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네바다, 워싱턴, 캘리포니아, RDP는 소득 배분은 커뮤니티 규칙을 따르는데 연방세법상 기혼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신고할 때 차이를 만들어요. 어떤 차이죠?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공제 항목이에요. 부부가 별도 신고하면 한 명이 항목별 공제를 쓰면 다른 배우자도 무조건 항목별 공제를 써야 하거든요. 표준 공제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RDP는 연방세법상으로는 그냥 각자 싱글이나 세대주로 신고하는 거니까요. 한 명은 표준 공제 받고 다른 파트너는 항목별 공제를 받는 게 가능해요. 오, 그건 꽤 큰 차이인데요?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반적인 규칙 말고 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구제 조항 같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을 숨겼다거나 아니면 부부가 별거 중이라거나. 네, 몇 가지 특별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내내 별거하고 공동신고 안 하고 소득 이전도 없고 이런 특정 조건을 다 만족하면 근로소득 같은 일부 커뮤니티 소득은 그냥 번 사람 소득으로 취급해서 커뮤니티 자산법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구제 조항이 있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배우자가 커뮤니티 소득을 몰래 누락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전혀 몰랐다면 무고한 배우자 구제 같은 걸 신청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건 간행물 971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커뮤니티 관계가 끝날 때, 그러니까 사망이나 이혼 시에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좀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요건을 맞추면 사망 시점의 커뮤니티 자산 전체 가치, 즉 공정시장 가치가 새로운 세금 기준, 베이시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는 거죠. 사망한 배우자 몫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배우자 몫까지 전부 다요. 근데 이건 배우자한테만 해당되고 RDP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RDP는 해당 안 되는군요. 이혼은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보통은 세금이 부과되는 거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RDP의 경우나 재산을 좀 불균등하게 나누거나 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혼이나 관계 종료 후에 각자 번 소득은 그냥 각자의 별도 소득이 되고요. 정리해보면 이 커뮤니티 자산 문제는 결국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 그리고 법적 관대가 결혼이냐, RDP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별도로 신고할 때는 소득이랑 공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IRS 간행물 555가 이런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주소지의 중요성, 이걸 마지막 생각할 거리로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만약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 주에 걸쳐 있다면 나의 법적 주소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하고 또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미리 좀 챙겨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투표 등록지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그렇군요. 그게 나중에 혹시 모를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간행물 555의 개요일 뿐이고요.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원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